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 늘 대기 중인 거 아시죠? 황진구는 신여진의 유전자 검사가 국과수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신여진은 과거에 경찰서에 등록을 해둔 유전자가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에 현재 주변 사람들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오면 현재의 입지가 가장 흔들릴 사람이 유전자를 오염시켰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장비서의 추측에 신여진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윤세영, 모녀와 황진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장비서는 황진구에 대해선 아주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신여진도 황진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황진구가 얼마나 올곧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 없이 윤세영 모녀만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여진은 만약 누군가가 유진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유전자를 오염을 시켰다면 자신의 것만 아니라 유진이와 윤성호의 DNA도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유전자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윤성호에게도 메일을 보냈지만 윤성호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신여진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호는 신여진보다 더 발빠르게 이미 은총이를 찾아내었는데요. 20년 전에 등록된 유전자가 오염이 되어 유진이 6년 전에 죽었다는 연락을 신여진이 못 받아서 아직도 유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여진이 보낸 메일을 확인도 안 하고 있고, 은총이를 찾았어도 혼자만 알고 넘어가려는 윤성호의 모습은 마치 은총이를 신여진으로부터 보호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여진이 유진이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유진이 사망하였다는 것과 유진이의 아들 은총이를 한시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텐데요. 윤성호는 구지석이 해성 투어를 망하게 하려는 것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여진의 유전자가 오염이 되어서 유진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윤성호에게 전하는 구지석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윤세영 모녀와 황진구라고 말했는데, 윤성호도 해성그룹을 노리고 있는 자의 소행이고 뒤통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맞는 법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윤성호는 한민수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었고 리차드 한이라는 투자자로서 국내 기업들의 흥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리차드 한도 구지석의 뒤를 봐주면서 해성 투어를 침몰시키려 하고 있으면서 해성그룹을 노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여진의 유전자를 오염시켰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으니 극중 가장 비밀에 쌓여진 인물입니다. 굳이 황진구가 사장으로 있는 해성 투어만을 공격하는 리차드 한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윤성호와 황진구는 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황진구의 아버지와 윤성호 사이에 원수질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즉 윤성호는 신여진을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신여진의 회사인 해성그룹을 몰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황진구가 사장으로 있는 해성투어를 몰락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황진구에 대한 신뢰가 깊은 신여진이 황진구를 내보낼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해성투어의 계약을 번번이 파기하도록 구지석을 이용하고 있고 황진구가 스스로 내려가도록 만들려는 생각 같은데요. 황진구의 부모와 윤성호 사이에 비밀스러운 악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성그룹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해성투어가 오늘이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는 구지석의 말에 흡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윤성호는 구지석의 누나가 해성투어의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구지석은 구하나 때문에 해성투어와 두바이 고객과의 계약을 무산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성호가 구하나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이상한 대목입니다. 구지석은 윤성호를 양아버지이자 선생님으로 부르며 깍듯이 대하고 있는데 정보를 캐는데 능한 구지석이 리차드 한이 신여진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윤성호가 구지석 몰래 은총이를 만나러 다니지도 않았을 것이고, 윤성호는 구지석에게 미리 말도 안 하고 입국을 하였으니 윤성호와 구지석 사이에도 완벽한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성호는 구지석의 누나가 해성 투어에 다닌다는 것을 듣고 인연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되었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구지석을 앞세워 망하게 하려는 회사에 누나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구지석은 괜찮다면서 윤성호를 안심시켰습니다. 해성 투어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구지석 정도의 위치면 구하나를 입사시킬 수 있는 다른 여행사는 많고 오히려 구하나 때문에 해성 투어의 두바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있으니 해성 투어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이 윤성호만의 목적이었다면 구지석이 미안해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구하나는 자신이 두바이 고객 핫산의 입김으로 해성 투어에 채용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해성 투어가 두바이 현지 여행사들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영업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자 황진구는 두바이 고객 투어에 관한 계약을 새로 쓰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하나는 자신이 특채로 뽑힌 것을 알게 되었고 황진구가 미리 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윤세영이 막은 것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두바이 계약을 성사시켜줘서 옷을 선물한 것에 무슨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옷을 돌려줄 마음까지 먹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윤세영이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회사에서 내보내지 못해 안달이었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사준 옷을 그냥 입기로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버리는데 윤세영도 하필 똑같은 옷을 입고 회사에 오는 바람에 두 사람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한편 윤성호는 은총이의 유치원에서 의도치 않게 산타 할아버지로 둔갑하여 은총이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은총이는 윤성호에게 구하나가 바라는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건강하시라는 글자가 인쇄된 껌종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윤성호는 고 변호사를 통해 구하나와 은총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탁했고 유진이의 교통사고도 재수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은총이가 위험해지진 않을까, 은총이의 존재가 세상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윤성호는 걱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신여진도 유진의 죽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사고 원인도 모른 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은총이가 어리기 때문에 은총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옆에서 모른 척 지켜봐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더 흐르고 나면 재수사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니 윤성호 가족의 유전자가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지금의 하루라도 빨리 재수사를 서두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국과수에까지 직접 가서 유전자를 등록한 것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유진이는 죽어버렸고 20년간 연락이 없는 윤성호가 유전자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여진과 연락을 하겠냐며 자신의 죄가 들통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청부업자에게 유진이의 DNA가 국과수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검사가 늦춰진다고 해도 이미 은총이가 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윤성호가 입을 열면 신여진이 은총이의 존재와 유진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윤성호는 과연 언제쯤 신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은총이가 신여진의 옆에 있으면 위험해질까봐 계속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지석은 윤성호가 보고 싶어서 몰래 만나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게 되면서 은총이가 리차드 한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자신이 낙하산이 아니라 당당하게 채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는 윤세영 앞에서 기가 안 죽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신여진이 사준 옷을 입고 회사에 가니 똑같은 복장을 한 윤세영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구하나를 보는 순간 윤세영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황진구는 두 사람 뭐예요? 둘이 커플룩 맞춘 거예요? 같은 옷인데도 두 사람 다 개성이 넘치네요. 하며 웃어넘기자 윤세영은 구하나 씨는 일개 가이드가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규직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주제에 옷이 너무 어울리지 않네요.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구하나는 팀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고 선물 받은 거거든요. 하자 윤세영은 그 옷을 선물 받았다고요? 설마 황 사장님이?
하자 황진구는 무슨 그런 과한 추측을 하고 그래요? 나는 아니에요. 하자 구하나는 이 옷은 회장님이 제게 특별히 선물해 주신 옷이에요. 팀장님 말씀처럼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옷인 것 같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옷을 선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두바이 계약건 저 때문에 따내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낙하산도 뭣도 아니고 순전히 제 힘으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저에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윤세영은 하루아침에 기가 살아난 구하나를 보니 어이가 없는데 난 함부로 말한 적 없고 구하나 씨에게 어울리는 말만 했어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표현이 어쩜 이 상황에 딱 어울리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은 안 보고 출근을 하시나 봐요. 하는데 구하나는 뭐라고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내가 어딜 봐서 돼지라는 거예요? 팀장님 그 말씀 엄연히 언어폭력인 거 아시죠? 자꾸 그러시면 저 안 참아요. 아직 돈봉투 사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 자리에서 증명해 드려야겠어요? 구하나까지 화를 내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황진구는 윤세영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는데 윤세영은 황진구에게 오빠가 구하나 씨에게 사실대로 다 말해버린 거야?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잖아. 저거 봐. 내가 뭐라 했어. 주제도 모르고 기고만장해진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 하자 황진구는 너도 알잖아. 두바이 계약건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 세부 사항을 추가해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해준 것도 역시 구하나 씨야. 구하나 씨가 전담 가이드로 서지 않으면 우리 쪽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데 당연히 핫산이 이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한테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겠어. 중요한 일이니 구하나 씨도 알 건 알아야지. 윤 팀장은 회사가 이런 때에 사적인 감정으로 나서면 안 돼. 하자 윤세영은 회장님도 그렇지 일개 직원에게 대놓고 선물 공세를 한다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언제까지 구하나 씨와 얽혀야 하는 거야? 두바이 고객 투어는 1년 내내 지속될 텐데 정말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하자 황진구는 윤 팀장이 오늘은 말이 심했어. 구하나 씨가 같은 옷을 입고 온 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라고 말을 막 하는 건 고쳐주면 좋겠어. 윤 팀장은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몇 달 후에 결혼할 사이인데 자꾸 안 좋은 이미지만 퍼지면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 구하나 씨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 하고 말하는데 윤세영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구지석 역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윤세영을 비웃는데 윤 팀장은 누가 자신과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게 너무 싫은가 봐. 왜 그런 거지? 자기가 받아야 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쏠릴까 봐 배가 아픈 건가? 자기 자리를 빼앗긴 기분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정작 윤 팀장 본인도 다른 사람 코스프레하고 살고 있으면서 구하나 씨를 너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구지석의 말에 윤세영은 내가 무슨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야? 날 따라하려는 건 구하나 씨야. 하자 구지석은 윤 팀장은 회장님이 잃어버린 딸 대신 살아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봐야 윤 팀장은 가짜일 뿐이야. 가짜 주제에 진짜인 척 남의 옷을 걸치고 있는 꼴이라니. 구하나 씨는 윤 팀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 혹시 회장님의 DNA가 훼손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윤 팀장 작품 아니야? 하자 윤세영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근거도 없이 사람 함부로 의심하지 마. 구본이야말로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날 모함하고 싶은 모양인데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바보도 아니고 누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정말 못 봐주겠다. 하자 구지석은 네가 아니면 네 엄마니? 네 어머니가 신 회장님 유전자에 손을 댄 거니? 가짜인 너를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선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 말이야. 넌 지금 행동을 조심하고 몸사려야 하는 상황이야. 사방에 적을 깔아놓으면 모든 화살은 너한테로 꽂히게 되는 거지. 신 회장님은 지금 누구도 못 믿으실 텐데 이렇게 대놓고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면
금방 꼬리가 잡히지 않겠어? 윤세영은 구지석이 뭘 알고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불안해집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에게 엄마 이번 일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하자 최명지는 걱정 마, 최 이사 통해서 대출 받을 수 있게 손을 써놨어. 일단을 그걸로 버티다가 정안되면 유진이 죽었다는 기사 흘려보내면 돼. 하자 윤세영은 최 이사님은 엄마 편인 게 확실한 거야? 엄마도 최 이사를 너무 믿지 마. 돈이라면 어디 붙을지 모르는 최 이사인데 큰엄마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최 이사를 매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잖아. 하자 최명지는 내가 최 이사를 그냥 만나기만 하겠니? 네 큰엄마 몰래 뒤에서 구린 짓 하는 거 나한테 증거가 다 있으니 그건 걱정 마라. 한편 신여진은 윤성호가 메일을 읽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우연히 리차드 한을 보고 윤성호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잠깐만요. 혹시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을까요? 어디서 뵌 분 같아서요. 하자 윤성호는 글쎄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하자 신여진은 제가 실례를 했군요. 우연히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과 목소리가 너무 닮아서요. 아니라면 죄송해요. 윤성호는 겉모습은 변장을 하고 다녔지만 목소리만은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남편의 목소리를 잊어버릴 리가 없는 신여진입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만큼 더 그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20년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인데요. 리차드 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습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은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윤성호는 속으로 여보 미안하오. 나는 아직 당신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당신에게 은총이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은총이가 유진이처럼 다칠까봐 용기가 나질 않소. 은총이는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시오. 윤성호는 틈이 날 때마다 은총이를 보러 가는데 은총이가 노는 모습을 멀리서 보며 은총아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자 하고 말하는데 유치원 원장은 지난번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해준 아저씨가 자주 와서 은총이를 눈여겨보고 가는 것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원장은 구하나에게 혹시 은총이에게 할아버지가 계세요? 하고 묻는데 구하나는 은총이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그치만 지금 외할머니를 찾아드리려고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하자 원장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있던 날 산타 할아버지 하실 분이 바쁜 일이 생기셔서 그날 아이들 보러 오신 어떤 신사분에게 대신 산타 할아버지 되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은총이를 자주 보러 오셔서 궁금해서요. 먼 친척분이라 이모님은 모르시나 봐요? 하자 구하나는 은총이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은총이를 자주 보러 오신다고요? 누구실까요? 하자 원장은 그날 단체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분이세요. 명함은 없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는데 아이들과 상관없는 분이 왜 연락처를 남기셨는지 조금 의아하네요. 구하나가 사진을 보자 이분은 병원에서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은총이를 만나러 매일 오신다고요? 그분 연락처 혹시 져주실 수 있나요? 원장은 구하나에게 윤성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데요. 구하나는 저기 혹시 한민수 씨 휴대폰 맞으신가요? 우리 은총이 친척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은총이를 자주 보러 오신다고 하시던데요. 지난번에 우리 은총이에게 모자를 씌워주신 분 맞으시죠? 하자 윤성호는 네 맞습니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은총이가 너무 예뻐서 며칠 유치원에 들여다보았어요. 미안합니다. 허락도 없이. 하자 구하나는 아니에요. 은총이한테 선물도 주시고 제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셨다는데 제가 더 고마운걸요. 정말 우리 은총이 친척에 대해선 모르시는 거예요? 하자 윤성호는 한참을 말이 없이 있다가 구하나시죠? 은총이 이모님. 하자 구하나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은총이가 알려준 거예요? 하는데 윤성호는 구하나 씨, 은총이가 제 손주입니다.
구하나는 윤성호의 말에 깜짝 놀라는데 은총이 할아버지시라고요? 정말인가요? 그럼 은총이 할머니는요? 은총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한민수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제가 당장 달려갈게요. 만나 뵙고 싶어요. 윤성호는 구하나와 만날 약속을 잡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신여진이 보고 맙니다. 아니, 저 신사분이 왜 구하나 씨를 만나고 있는 거지? 구하나 씨를 잘 아는 사람인가? 신여진은 수염을 단 윤성호에게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이제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진실을 털어놓게 되고 구하나는 은총이가 혜성그룹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